오늘 장에서 장중 고가로는 100만 1,000원까지 찍긴 했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동안 관세가 나면은 그래도 덜하다 라는 스토리였거든요. 제 생각엔 이번에 저점이 한 80만 원 정도 저음에서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만약에 거기까지 기회를 준다면 땡큐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양식품 실적이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주가를 싸니까 막 덥석덥석 못 살 것 같아요, 솔직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민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시장이 좀 피해주 쪽으로 막 움직이면서 기운이 올 것 같은데 오늘 장 어찌 보셨는지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지수는 플러스였는데 네. 물론 이제 또 종목이나 섹터를 가지고 계신 이제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그렇죠. 오늘 체감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 4월, 3월, 4월 관세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이 관세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맞춰 놓으신 분들한테는 오늘은 살짝 좀 체감 지수는 좀 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 지수를 하루 종일 이렇게 책상에서 이렇게 보는데 코스피가 점점 이제 상승폭을 확대를 하는데 네. 제일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던 관심 종목은 대부분 종목들이 파랗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이 아니라 네. 오늘은 좀 새로운 쪽에서 그죠? 뭐 관세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주말에 나왔고 오늘 또 우리 장 마감 끝나고 나왔나요? 거의 네. 뭐 후반에 나오면서 그동안 관세에 좀 무관했던 상대적으로 거기에 좀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은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좀 흔들렸고 오후로 갈수록 낙폭이 커졌고 반대로 이제 그동안 이제 관세 때문에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은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반도체가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힘을 내니까 관심 종목을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눌러보게 되는 오늘 뒷페이지를 이렇게 눌러보면서 어디가 움직였나 올랐나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좀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기존 포지션을 유지해야 될까 네. 아니면 바꿔야 될까 뭐 정답은 또 우리 또 네, 판을 다 깔아놓고 우리 또 김민수 네. 대표님한테 또 한번 또 예. 저도 오늘 한 수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수가 아니고 민수인데요. 오늘 어렵습니다. 네. 오늘 시장 되게 까다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수가 어디 있겠어요 이런 때 그냥 뭐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 들어간다. 네. 라는 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살짝 바뀌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렇게 시작하면서 일단 오늘 관세율은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행이 되는데 이게 30%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펜타닐 20% 그러니까 대중국 관세가 펜타닐 10%, 기본 관세 10%, 2018년도 20%, 5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트럼프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60%대로 맞춘다는 얘기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된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도대로 이제 맞춰가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중국이 어떤 이견을, 그러니까 이번에 내용들 보게 되면은 특별히 중국이 유리하게 뭐 제시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그냥 10%대로 낮춰서 대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주도는 미국이 그러니까 때렸다가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다시 약간 낮추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데 그게 주도를 했다는 게 자체가 미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미국이 결론은 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얘기는 전번에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물품들이 이제 거의 막 60% 50% 줄었다면서요. 네.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미국 입장, 그러니까 중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 아닙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중국은 일단 여유가 있는 거고 예. 미국 입장으로는 7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6월 중순에서 7월까지는 소비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매대에서 싹 빠집니다. 절반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언제냐면은 7월 달이 보통 그러니까 6월 달 말부터 7월 달이 7월 줄라이 퍼스트인가요? 그때 왜 독립기념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게 되면 다들 또 왜 휴가 가고 막 그러는데 거기 물품이 하나도 없다. 급해요, 솔직히. 지금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좀 압박이 나와서 주도하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거는 다 일단 둘째 치고 이 상황 쪽에서 주식만 보겠습니다. 관세 피해가 섹터가 쫙 올라가죠. 그렇죠. 네, 올라가는데 일단 관세 피해 섹터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부터 자동차, 네. 2차전지,
정도까지 예. 뭐 그런 쪽에서 간 것 같고 그동안에 선무전했던 조선부터 방산 이런 것들도 빠지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일단 많이 위축됐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쪽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하나의 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조선 방산을 본다 이게 어떤 실적 베이스가 없이 뭐 성장하는 거 전혀 없이 기대감 때문에 쫙 올랐다 그러면 이번에 급락해야죠. 그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적 베이스 있고 실체가 있는 상황 쪽에서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네.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일단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쪽들은 일단 당연히 반응은 하겠죠.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5월 중순쯤 되게 되면은 5월 초중순쯤 쪽에 딥시크 R2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공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나오게 되면은 예전에 R1 때 보게 되면은 반도체 한번 고생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번엔 성능이 더 좋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 맞물린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쭉 하고 돌아가는데 강하게 좀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맞게 정도까지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중심은 이쪽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차익 매물 나오는 과정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당장은 여기가 지금 부각받다 보니까 반도체 보는 거 IT 보는 거 맞습니다. 네. 맞는데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전략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이쪽은 또 쭉 내려오긴 하지만 차익 매물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또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은 균형적으로 봐야 되겠죠. 뭔 소리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제 보이는 대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위축된 게 지금 반등한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많이 올랐던 게 좀 물량 나온다. 근데 저라면은 물량 나오는 거 자리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떤 포지션을 급격하게 변화시킨다라기보다는 코스피도 2,600선 회복하고 했으니 지금까지 이 기반으로 많이 올랐던 조선이나 방산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해주면서 현금화를 시키는 분들도 계실 테고 관세 피해주들이 오늘 좀 올랐지만 이렇게 오른다고 흥분해서 또 여기에 비중을 확 실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사는 정도 평균 정도만 따라가되 또 중국발 딥시크 이슈는 계속 한번 쫓아가면서 좀 조심스럽게 가보자. 비중 조절 측면으로 제가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법이 제일 지금으로서는 이상적일 것 같고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내일 벌어지는 거 보고 제가 이렇게 포장 이렇게 잘 했잖아요. 리본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포장 이사 예. 롱 그러니까 이사 뭐 예. 전체적인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 스탠스는 한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내용 하기 전에 제약바이오주는 아예 얘기도 안 나와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트럼프 입에서 이런 뭐 약간이나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니 여쭤는 봅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팀장님께서도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저는 좀 역발상 같은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근데 이게 저도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해. 저도 무섭습니다. 잘못해야겠다. 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올라가는 건 좋아 보여요. 네. 오늘 이제 반도체, 자동차, 2차 이제 반등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바닥인가? 뭐 그런 희망이 좀 보이는 섹터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오늘 뭐 계속해서 이제 좀 눌리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 좋아 보여요. 네네. 뭔가 악재가 나오면 이제 악재가 노출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더라도 용기를 내기가 되게 그럼요.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주가가 네. 빠져버리면. 오늘 제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지켜봤던 제 심리가 이제 뭐죠? 이제 제약바이오가 눌렸던 이유를 잠깐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의약품 관세 관련된 부분 조만간 1, 2주 안에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약가 인하 관련된 행정명령 서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한테는 어쨌든 금리가 가장 그렇죠. 센티적으로 네. 이제 근데 일단 세 개 중에 마지막에 이 3번은 오늘 10년물이 한 4.4인가? 안 빠지고 지금 일단 딱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금리가 이제 뭐 좀 추세적인 인하 하락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관세 이제 영향이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스탠스가 지켜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관세, 의약품 관세, 그다음에 이제 약가이나 요 두 개는 새로운 내용 전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좀 녹여져 있고 특히나 약가이나 관련해서 오는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3번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또 약간 또 의심했는. 제가 지금 그게 말을 아니라 살짝 또 주려다가 지금 약간 이게 속으로 아니 저도 또 팀장님을 좋아하니까 네. 눈빛으로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계속 그만하시죠. 약간 느낌이라서 저도 이 정도 톤으로 네네. 조심스럽게 저도 네. 이제는 악재 노출로 인한 바닥이 요 어딘가에 나올 수 있을 희망을 찾아보려고 네. 저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포장을 하자면 그러니까 조선이랑 방산에서 차익 실현한 정도 네. 역발상으로 넣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근데 이게 왜냐면 제약바이오를 얘기하더라도 특히 제약바이오는 종목별로도 너무 차별화가 맞아요. 심하기도 네, 하고 네, 네. 이거를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가 워낙 조심스럽다 보니까 저도 패널 보호 차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뉘앙스는 여러분들도 받아가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어찌 보십니까? 저도 좀 보호해 주세요. 일단 들어보고요. 들어보고요. 자체 보호하겠습니다. 예, 쉴드 치고. 일단 내용 보게 되면 이제 뭐 의약품 관세는 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패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오늘 미국 시장 데이타임 때 이제 행정명령 추진한다고 하죠. 그 한번 내용들 잠깐 보시게 되면요. 일단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해당된다는 얘기했죠. 최대 80%까지, 30에서 80%까지 낮추는 행정명령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아까 다시입니다. 다시. 네. 일기 때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일기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똑같이 비슷한 쪽으로 행정명령 추진했다가 된소리 당했어요. 법원이 뭐 하는 거냐? 공개 의견 수렴도 안 했고 적법 절차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효력 중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폐기됐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 때 뭘 했냐면은 IRA 법안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때 약가이나 정책들을 시행을 했던 게 일반 그 내용들이고 그걸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도 아마 시장 자체를 구분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쪽이 저희가 알고 있는 공보험 쪽이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걸 이제 약간 정부에 지원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집중하는 거는 맞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워낙 지금 절차상이나 행정상으로도 좀 오버하는 게 많대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그 사이 기간에도 로비스트들이 엄청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겠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밀어붙인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거칠 약간 손을 터치 못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그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일단 그렇게 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일단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높은 거 있죠? 그게 이제 타깃이 될 거고 하지만 바이오시밀러나 이런 쪽들은 오히려 알아서 그 오리지널에서 그 복제 약품이다 보니까 가격은 다 복제를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은 알아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것도 최혜국 조항까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숨차라. 예.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것까지 봤었을 때 미국만큼이나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낮은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쪽들인데 비슷한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럽 대비해서도 미국 내 판매 가격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관행상이나 흐름들을 봤을 때 지금 바라보는 게 무조건 이제 약간을 통해서 제약사들에 대한 타격들이 크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룰은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지금 일반적인 거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빅파마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게 신약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인정받고 그때 IRA 약간이나 신약의 당시 규정을 보게 되면 출시 13년 차 그 정도까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 내가 신약이 될 수 있게 무조건 뭘 제형 변경을 하고 뭘 어떻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 품목은 신약처럼 포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플랫폼과 연결해서 뭐 제형 변경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약 쪽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영향을 안 끼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오히려 파이프라인은 더 라이센스 인 쪽에서 될 만한 것들은 막 들어오겠죠. 그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입장 쪽에서는 빅파마들이 이제 만약에 행정명령이 된다, 그래서 그 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뭐가 바빠지냐면은 그런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쪽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저희가 장기 지속형이라고 한다고 해도 경구용, 뭐 주사용 이런 식으로 막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단순하게 주사로 처방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요거 제형만 싹 바꿔가지고 경구용으로 바꾼다.
신약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또 기업들의 플랫폼의 가치들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를 통해서 좀 구분할 건 구분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미국의 어떤 생산 시설이나 기반이 없는 상황 쪽에서 그리고 그 관세랑도 연결되겠죠. 그런 쪽에서 약간이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신약 개발을 해서 미국으로 바로 들어간 회사들 대표적으로 SKB 알팜 이런 것들이나 그러니까 녹십자 뭐 이런 쪽에 그 독감 관련된 네. 쪽의 제품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아마 뭐 재고 쌓고 하는 과정 쪽에서 기업들이 다 이제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은 영향은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닌 쪽에서 오히려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죠. 네, 알테오젠이나 이번에도 보다 보니까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이런 쪽들은 차라리 밀리면은 그냥 깔끔하게 그래 내려왔다 어디 한번 보자라고 하신 게 더 나을 것 같고 또 보다 보니까 기업들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공개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다음이죠. 암학회 끝나고 종양학회 이쪽 들어갈 때 7월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는 또 발표할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과 나오게 되면 혹시나 이쪽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저라면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네 저라면 밀리면 받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빨리. 밀리면 사되 다만 그것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기준 하에서 파이프라인도 갖고 있고 직접적으로 수출 이렇게 진출이 돼 있고 뭐 기술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밀리면 이제 담아볼 만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악재가 이제 피크아웃이 되면 예. 이쪽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이제 비중을 늘려봐야 되는 그런 성장하는 섹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게 네. 있는데 한 가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부분인데 오늘도 보면 지금까지 괜찮았던 섹터가 훅 밀리고 네. 지금까지 피해를 받았던 업종이 훅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네. 약간 그렇게 될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그렇죠. 제약 바이오 안에서 지금까지 이제 신고가하고 급등했던 쪽이 그나마 뭐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뭐 그런 쪽들인데 그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또 약값도 비싸다 보니까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그러니까 악재가 피크아웃돼서 기존에 있는 제약 바이오는 오를 때 오히려 그들이 약간 쉬어가는 그런 그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서의 그 부분은 좀 염두는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제가 예쁘게 포장하고 마지막에 팀장님께서 택배 박스 테이핑까지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 정도 받아가시고 그다음에 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철저한 기준 하에서 좀 매수매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침 그 팀장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내용이 있길래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기도 한데 과연 조선방산 쪽으로 조금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반도체나 자동차 쪽 혹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2차 전지까지 더한다면 이쪽으로 이제 약간 비중을 더 옮겨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하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러면 투자 전략 좀 짜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이제 그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럼요, 고민이죠. 네, 고민되는 이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아침부터 이제 주말 사이에 무역 협상에서 어느 정도 좀 진전이 확인되었다고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SNS에 올리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미국 증시 선물에 약간 영향을 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미 증시 선물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주도 섹터가 흔들리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미국은 오늘 지금 시간에 선물 시장 현재 시간도 나스닥이 거의 4% 가깝게 네. 상승을 하는데 지난번에 상호관세 이후인가요? 그거 나왔을 때 왜 지수가 10% 미국이 한번 움직였던 네.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뭐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미국은 저렇게 훅 오르더라도 우리는 약간 그것보다는 좀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외국인이 안 사니까 뭐. 네, 그것도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만 한번 보시면 당연히 뭐 오늘도 수급은 관망이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원래 연초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위에 있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이고 밑에가 미국의 이제 3대 지수거든요. 그래서 3월 말 4월 초에 이때 급락할 때 같이 흔들렸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8% 연초 이후의 수익률인데 미국에 있는 3대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좀 세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꼭 미국 올랐는 만큼 다음날 오른다고 기대하기는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부분들은 생각을 좀 큰 그림상으로는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것을 하나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요 섹터들이 오늘 장중에 이제 좀 차별화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위에가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밑에가 조선 방산인데 어느 걸 선택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내일도 지금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결국에는 추세적으로 증익이 되고 뭐 돈을 버는 섹터는 위에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는 어쨌든 소비 심리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예. 완벽하게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끝나야 제가 봤을 때는 좋아지는 섹터지, 단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기 때처럼 또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일기 때도 좋아졌다가 갑자기 등 돌려가지고 또 관세 막 때리면서 전저점 깨고 내려갔다가 네. 연말돼서나 뭐 정상회담하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금은 또 되게 이 유화적인 제스처하면서 좋게 하고 있지만 언제 또 등 돌리고 갑자기 또 막 관세를 또 막 험하게 이렇게 쏟아낼지 모르기 때문에 요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이러한 소비 섹터는 소비재잖아요. 어쨌든 여기는 확실히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저는 추세적인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요. 돈이 지금 새롭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걸 살려면 어떤 거를 좀 팔아야 살 수 있는 환경일 네. 수밖에 없는 게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 나눈 제한적인 유동성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뭐 순환매가 나타나는 게 부분이지, 결국에는 그거 외에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하반기 내년까지 증익이 좀 편안하게 시장과 관계없이 매크로와 관계없이 그건 조선과 방산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 사이클이 끝났냐? 사실은 방산도 뭐 약간 이제 뭐 부친하고 이제 약간 뭐 종전 이야기 나오니까 휴전 약간 이야기 나오면서 뭐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 끝난다고 해서 우리나라 무기 구매 끝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 그렇죠? 네. 언제 또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이렇게 또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사이클이 펀더멘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로테이션 되는 국면으로 인해서 업종이 돌아가는 거라면 제 생각에는 발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이야 반도체 뭐 낙폭 과대에서 이런 것들 트레이딩 좀 하시는 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 조선 방산을 추세적인 상승에 못 올라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근데 네. 이제 막상 또 이렇게 빠지면 이제 손이 또 안 나갈 수는 있는데, 오늘 왜냐하면 방산이 ETF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는 8%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그냥 10% 빠진 종목들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방산에서. 그러면 원래는 방산 빠지면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막상 10% 빠지면 아, 이 방산 주도 섹터는 끝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김희수 대표님이 앞에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오늘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토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펀더멘탈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면 이번에 어디에서 이제 가격 조정이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간에서 사이클에 못 타신 분들은 가격 부담이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진 건 네. 아니지만 줄어들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에 좀 포인트를 좀 두시는 게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 플레이가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뭐 숫자가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조정이 오더라도 이것을 뭐 털고 나간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일부 또 차익 실현 관점에서 얘기를 해줬고,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면서 이제 조선과 방산에 대한 또 긍정적인 투자 의견 유지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에서 잠깐 제가 약간 첨언을 했던 게,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이제 오르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확실히 있는데 뭔가 조금 더 붐업이 못 되는
그냥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주질 않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시장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좀 유동성이 흐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대표님께서 아주 귀한 자료와 함께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동향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서양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예, 쉽지는 예. 않은 것 같으나 네.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오랜만이라서 저도 조금 호응을 그러게요.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아니다. 조금 전에 코멘트는 그렇죠. 저도 전혀 우리 스스로가 허들을 좀 높여놔야 네. 하도 많이 당해서 그래요. 시장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 증권사 리포트인데 예. 뭐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건데 대충 이제 마음은 가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이렇게 딱 되겠다는 이게 좀 확인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제 얘기 드린 것 중에서 관세 무관 섹터를 뭐 밀리면 다시 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탑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탑픽이.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쪽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조선방산 다 좋은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네. 물밀듯이 들어와서 네. 섹터의 변화가 들어와서 멀티플을 확 올릴 수 있는 쪽들 예. 이거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보통 이제 K 뷰티로 많이 네. 얘기했잖아요. 이게 확장될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편의점도 가고 뭐 마트 매출 오늘 이마트 나왔던 실적이나 네. 동향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 작게 그 코멘트 나온 것 중에서 외국인 판매 비중들이 늘었다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생활처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나가고 있던 변화들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본 거 중에서 K 등산. K 등산이요. 야 여기까지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K 등산은 사는 수출을 못할 때고 뭐 의류 쪽입니까 뭡니까? 무슨 팜플렛이 이렇게 나와서 봤는데 예. 내장 마운틴이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예. 내장산. 마운틴 내장인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속리 마운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여기서 예약률이 200 몇십 프로가 늘었대요. 외국인들 쪽에서. 네, 이런 것도 보다 보니까 그러면 보자. 그러면 K 등산복을 입나? 뭐 이런 것부터 그들이 그러니까 진짜 한국인들처럼 하고 싶어하는 게 되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변화들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변화가 오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는데 또 그들이 입는 패턴 보니까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 뭐 등산한다 그러면 저희 다 뭐 등산 그 복 마크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우리 K 등산 따라 하려면 네. 뒷동산을 올라가더라도 에베레스트 오르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장비를 장비빨. 네, 이렇게 네. 하고 왔잖아요. 네. 그것까지 따라 하려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혹시나 그렇게 되면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근데 아직 그쪽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니까 또 이렇게 자료 찾다 보니까 그들이 입는 것 중에서 그 스판덱스 그거 있죠. 예. 또 외국인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편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것까지 추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또 관심권에 두고 예. K 뷰티는 당연히 그 뷰티 미용 기기가 이제 확산되는 과정들 보니까 데이터 막 폭증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혹시나 기회 되면은 제가 가져와서 말씀드릴 텐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일단 봐야 되겠다는 쪽이고 일단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에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약세 이게 기조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달러 약세면은 한국은 이제 당연히 원화 강세 입장 쪽에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예. 금리 하락 쪽을 또 유출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금리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조 쪽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9개월 연속 한국 매도였기 때문에 순매수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4번이 제일 중요한데 외국인이 노리는 곳을 따라가면 된다. 뭐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는 안 했는데 거기가 어딜까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만약에 바이오랑 방산 그리고 조선 판 거만큼 그러니까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쪽하고 매수를 합산해 보게 되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금액인데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요거 사고 요거 팔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그러면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쪽들인데 그럼 이게 추세적으로 그들이 어느 쪽으로 쭉 가느냐 이거 안 보여줘요 아직까지는요.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만 본다 그러면은 조선 방산을 계속 이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쪽에서 순매수가 확 전환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섹터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걸 더 추적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저게 일별로도 다르고 네, 그래서 저 따라가는 건 쉽지 않은데 문득 이제 무문일 수 있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네. 만약에 그래요. 매일매일 다르지만 이날은 외국인이 A라는 종목군이나 섹터를 살 때 네. 오전이랑 오후에 일관성은 있습니까 요즘에? 그건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건 있어요. 그 정도는 있어요. 그 정도는 그럼 따라갈 수 있을. 그때가 이제 보통 보면 저희가 많이 처음으로 체크하는 시간이 9시 반이거든요. 예. 네. 9시 반부터 그러니까 한 1시간 1시. 정도 그러니까 기관은 뭐 조금 30분 단위로 더 나온다고 네, 하더라도 네. 그 정도 트렌드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하는데 그럼 그거 추적해다가 일별로 보다가 또 바뀌게 되면 내 포지션 바뀌어야 되고 네. 어렵습니다. 복잡하죠. 네. 네. 근데 일단은 어차피 뭐 그들이 자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시장의 섹터들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거는 보시되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 추세는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높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PBR 0.8배는 솔직히 이게 환율도 그렇고 환율 지금 1,400원대와 네. PBR 0.8배는 솔직히 쉽게 볼 수 있는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여기서 더 가겠느냐? 아니게 되면 이제 반락이 나오면 워낙 강세겠죠? 0.8배 좀 심한데 저평가하게 되면 돌아가겠느냐 그러면 올라가겠죠. 이런 쪽에 대한 단순한 논리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뭐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또 6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죠. 야당이 좀 준비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증시의 우호적인 정책들 이제 상법 개정 나오다 본 이게 지난번에 불발됐지만 이번에 준비하는 게 더 세더라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걸 너무 또 와 다음 정부 들어가게 되면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되게 되면 뭐 증시에 대해서 완전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빅픽처는 아시죠?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네 시장 올려놓고 금투세 딱 나오면은 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실적 나온 것들 보다 보니까 의외의 흐름들이 나오네요. 실적이 한국이 비트 그러니까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게 다른 쪽보다 54% 제일 높아요. 한국 기업들 생각보다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썼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나온 거는 훨씬 좋다라고 하게 되면 미스나온 것보다 이게 오랜만에 보는 숫자 같아요.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한국 잘했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주말 사이에 나온 거는 금이 지금 빠지고 있더라고요. 네, 금 빠지면서 같은 그러니까 뭐 채권 말고 전통적인 자산 빼고 그쪽에서 위험 자산과 저 안전자산을 바라볼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더 관심이 많다는 이제 요즘에 또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예. 되면은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불법으로 나오고 있죠. 네. 거래가 이런 모든 게. 근데 이번에 중국이 비트코인 쪽을 불법으로 하면서 압수한 자산을 가지고 준비금을 통해서 개정을 할 준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주말 사이에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금이 움직였던 것만큼의 자산에 대한 변화까지 온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또 이제 그분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트럼프 형님이 그렇죠. 네. 리딩할 수 있는 자산이다. 안쪽에서 예, 요거 한번 보시죠. 반감기 기준으로 비트코인 궤적을 보게 되면은 2013, 17, 21 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2025년 반감기 끝나고 좀 나오는 자리가 그만큼의 폭이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부각받을 수 있다는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돈의 흐름들은 여기서도 또 신경을 쓰겠구나라는 쪽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동향들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적인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의 자금 흐름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정리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제작진이 뽑은 종목 한 가지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아무래도 이제 삼양식품인데 뭐 앞에서 굳이 더 엮자면 그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나 K 식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숫자로 봤을 때도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게 뭔가 주가가 100만 원을 찍고 못 찍고의 느낌적인 느낌? 오늘 장에서 장중 고가로는 100만 1,000원까지 찍긴 했습니다.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도 삼양식품은 뭐 그동안 관세가 나면은 그래도 덜하다라는 스토리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량 공장이라든지 증설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으니까 충분히 성장도 나오는데 관세에 상대적으로 영향도 미미하기 때문에 뭐 추세적인 이번에 V자로 반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의
100만 원 아침에 시가에 찍고 하락한 부분은 아무래도 섹터 로테이션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예.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도가 오늘 나오는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거든요. 내년도와 내후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6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 회사가 이제 벌어들일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영업이익 그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오늘 한 7조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네. 그럼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벌어들이는 앞으로 이익 대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내려와서 다시 이제 90만 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시가총액 7조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밸류에이션이 10배 초반으로 올라가요. 내년도 벌어들일 이익 대비해서 영업이익 대비해서. 그러면 밸류도 부담 없고 네. 주가는 좀 올라온 게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숫자가 확실히 나오는 쪽이라면 이번에 삼양식품도 조정 구간에서는 오히려 또 한번 100만 원까지 갈 때 또 트레이딩을 못 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시장의 약간의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 어느 순간에 또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삼양식품의 저점은 또 형성이 되겠지만 제 생각엔 이번에 저점이 한 80만 원 정도 전후에서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만약에 거기까지 기회를 준다면 땡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증권과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도 보니까 지금 목표가가 한 118만 원에서 120만 원 언저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기회가 온다면 여기도 어쨌거나 넘어가 받쳐주니까 나쁘지 않겠다 얘기를 해주셨고 대표님께서는 삼양식품 어떻게 보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삼양식품 실적이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증설 이게 왜 지금 뭐 회사에서 계속 IR 할 때 나오는 톤인데 네. 우리가 없어서 못 팔지. 지금 매대 너 달라드니까 만약에 지금 몰마트 갔을 때 불닭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로제부터 뭐 맞아요. 네. 시리즈 다 갖고 싶은데 여기가 공고를 못 해주니까 우리가 못 넣는 거 아니냐 이런 투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설하게 되면은 훨씬 더 영역은 확장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보는데 솔직히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주가를 싸니까 막 덥석덥석 못 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민이 그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양식품 밀리면 자리 봐야죠. 지금 보니까 중요한 게 지금 한 80, 한 5만 원만 들어와도 지지권 강하게 들어오는 건 자리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는데 이번에 또 이제 약간 시장이 또 피해주 쪽으로 막 움직이면서 또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기회는 올 것 같은데 저라면 이거보다 S&D 사겠습니다. 불닭 소스. 예, 그게 더 훨씬 더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게 딱 좋은 것 같고 아직까지 더 저평가고 하다 보니까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그러면 역시나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K뷰티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한국을 경험해 봤을 때 K푸드에 대해서도 점점 저변이 늘어간다라고 예. 하게 되면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출이었는데 내수 쪽에서도 잡히는 모습들이 한국인이 사서가 아니라 그들이 와서 사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보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수와 수출이 다 좋아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K푸드 확산도 아마 지금 말고 한 여름 때 여름쯤.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때는 또 이것도 잘 팔리네 저것도 잘 팔리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소비자 쪽에서도 그들이 뭐 좋아하나 안테나 이렇게 딱 두고 우리 팀장님 뭐 명동 CJ 거의 VIP 맞아요. 예 가서 막 오시면 오셨냐고 막 50만 원씩 막 팍팍 긁으시고 그거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렇게 될 정도로 저희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